일단은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맞춰서 총론에 관한 내용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1월 달에는 안 빠지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입문 과정에서는 아까 핵심은 수요 공급과 그다음에 투자 이쪽에 중점을 맞추고 마지막 이제 6번째 주에는 금융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총론이라는 걸 지금 하려고 한다. 총론은 전체적으로 용어를 따지는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복합 개념을 하려고 한다. 아까 복합 개념 그 뭐라고 하죠? 그냥 복합 개념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종합적인 생각이다. 다시 복합 개념 그 뭐라고 한다? 종합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걸 글자를 막 법경기 외버리면 이게 나중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의 뜻을 좀씩 풀어가는 연습을 하면은 좀 잊어버려도 종합 뭘 종합했지? 세 글자 법경기 이렇게 지금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글자 그대로 단어 말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 그러면 종합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개념은 생각이다. 근데 뭘 종합했느냐? 세 글자. 뭐라고 하자? 법경기 하자 이거요. 그러면 법 그러면 뭐 따지는 거? 권리 따지는 거. 핵심은 소유권. 소유권은 무슨 말? 내 마음대로 사수차하는 거. 근데 두 개가 있는데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근데 우리의 소유권은 무조건 상대적이다. 왜? 공적 제한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땅은 전부 다 공적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리고 왜 공적 제한을 있어야 한다? 공적 제한이 무슨 말? 예, 국가가 제한한다. 그러면 왜 국가가 제한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부동성, 부증성, 부증성. 예. 이제 하나 해결했어요. 예. 부증성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이런 말을 연결해서 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경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 지금 법경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아까 법은 권리 따지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경제. 그러면 경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 경제 생활 하죠? 우리 경제 생활 해야 안 해요? 경제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제 생활이 뭐예요? 우리 다 했단 말이에요. 돈을 쓰고 돈을 버는 생활. 예? 다시 경제 생활은 뭐라고 한다? 돈을 쓰고 돈을 버는 생활을 경제 생활을 하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는 뭐냐면 아까 돈을 쓰고 돈을 버는 생활이다. 근데 이렇게 봅시다. 돈은 가격이라고 하자고 안 했어요? 돈은 뭐라고 한다? 가격. 예. 근데 왜 쓴다고 그랬죠? 가치를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 내지는 뭘 얻는 거다?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 그러면 가격 내지는 가치에 관한 것을 따지는 게 경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문에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된다?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는 이거는 옛날에 나왔어요. 가격이라는 말을 딱 넣어놓고는 법줄 이렇게 중간에 문장이 나와요. 그럼 맞아 틀려요? 아니 가격 앞에 가격이라는 말이 넣어놨어요. 그 중간쯤에 법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쭉 나가는 거예요. 문장이 쭉 나가는데 핵심되는 단어만 딱 찾을 줄 알면 돼. 근데 그런 말을 내가 모르니까 글자를 다 읽어야 돼. 꼼꼼히.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건 시간이 없다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문장 전체를 다 읽으면은 시간이 없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되는 그 본질을 찾으면은 중간중간에 문장이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격 나왔네? 그러면 경제가 나와야 돼. 근데 가격 내놓고 중간중간 가다가 법률적 생각이다. 이렇게 딱 바꿔.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런 식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엄청 빨리 볼 수도 있고 개론 쉬워요. 아까 가격 내지는 가치는 뭐와 관련된 말이다? 경제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날이니까는요. 자, 땅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부동성이라고 했죠? 근데 사람은 뭐예요? 움직이죠. 그러면 땅의 가격은 땅 때문에 생겨요? 사람 때문에 생겨요?
다시 왜 어떤 땅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 이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땅은 비싼 땅이고 어떤 땅은 싼 땅이 나오는데, 그러면 땅에서 나온 말이 사람한테서 나와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움직이면은 그 땅은 비싼 땅이고, 사람이 안 움직이면은 싼 땅이에요.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예. 자, 그러면 사람은 아까 뭐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두 가지.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여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땅을 이제 찾아내면 그 땅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땅은 안 움직인다라는 걸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움직인다. 근데 사람 때문에 땅 가격이 달라진다. 근데 사람은 왜 움직이는가 봤더니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돈을 쓰려면 돈을 벌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것을 이제 옛날에는 1차, 2차, 3차 산업 이런 말 들어봤어요? 1차 산업은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돈을 벌려면, 농사라는 건 뭡니까? 땅에다가 농사를 지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흩어져 사는 거예요? 흩어져 살아요. 땅이 있는 곳에 쭉 흩어져서 사람들이 땅에 맞춰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땐 땅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우리나라의 소득의 근원이 농업이 주축이 될 때는, 모든 국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소득이 나올 때는 땅값이 안 올라간다니까? 그 땅값이 쌌어. 그러다가 땅값이 올라가는 건 어느 때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산업이 주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1970년대, 80년대 갇히면서 산업이 1차에서 어디로 바꿔가요? 2차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땅값이 올라가.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이제 공단, 예? 공단.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구로공단, 예? 아니면 마산에 있던 뭐 무슨 공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까지 80년대를 붙이면서 우리가 쭉 올라가다 그 정점에 이른 게 88 올림픽. 그래서 그때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고점을 찍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는 농촌에서 쭉 다 끌고 왔어요. 다 농촌에서 사람들이 대줬다고요. 근데 80년대 초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농촌에서 올라올 사람이 다 올라왔어요. 더 이상 올라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이제 뭐냐면 공장을 돌려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값이 올라가요. 그 80년대부터 임금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지금 좀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정됐고, 이제 공장을 돌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때부터 이제 또 외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셔야 돼요.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다가 90년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공장에서 자동화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뭐냐면 이제 사람 대신에 뭘로? 기계로 하면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기계화가 되면서 그게 90년대가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을 열면서 세계화로 하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면서 이제 90년대에 이제 지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냐면 지방과 서울 사이에 그 땅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그 거점에 있는 지역마다 이제 땅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싸면 그 지역의 아파트가 비싸고 그랬어요.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근데 산업이 어디로 발전하느냐? 2000년대가 오면서 우리의 주 산업이 3차 산업으로 발전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3차 산업은 무슨 산업이에요? 서비스 산업이에요. 서비스는 사람들이 주로 그 일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도심에 있어요? 외곽에 있어요? 도심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심으로 더 모이기 시작하면서 도심에 땅가격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막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기폭제가 이제 3차 산업에서 한 발짝을 더 앞서가기 시작한 게 4차 산업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들어봤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선두에 있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냐면 그게 2013년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에 해당되는 사람의 특성은요, 돈을 많이 줘도, 우리 젊은이들 많이 줘도 지방에 안 가요. 어디에 있어요? 도심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방 한계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 마지노선, 기업들이 사는 마지노선. 옛날에는 충청권까지를 허용했는데 그다음 그게 쭉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할 때 젊은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쭉쭉 올라와. 그게 1년 다르게 1년에 1kg씩 올라온대요, 지금. 응? 그 단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용유 관련된 거 있어요. SK가. 예? 예. 그 투자를 하는데 엄청나게 유치전을 둔 것이 두 군데 한 거 아시죠? 어디예요? 구미하고 용인을 했어요. 근데 조건은 구미가 더 좋았어. 결론은 어디로 왔어요? 용인으로 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서울에 집중 현상이 생기면서 서울의 아파트가 폭등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그런 것들을 조금 이건 산업적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까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많이 움직이는 건 땅값 비싸는. 근데 이제 산업이 이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산업으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이게 격차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저 오면서 보니까 아파트들이 너무 좋아. 그러면 자, 수도권은 이렇게 너무 좋아. 새 아파트야. 근데 지방은 낡아. 그러면 더 격차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사람들이 이제 새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새 아파트 좋잖아요. 왜? 새로 지으니까. 그러니까 더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격차가 더 생길 거라고. 이제 그런 격차 문제를 이제 조금 문제를 알고 이걸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 결정적 결과가 안 나온다면 격차는 더 생길 거예요. 수도권은 뭐 그래서 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도권이 올라간 그 본질은 갭 투자 있고 갭 투자는 전세를 안고 사는 건데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요인이 하나 있어요. 전세 대출이에요. 모든 대출은 막았잖아요. 근데 뭐는 됐어요? 전세 대출은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전세를 이제 사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전세의 그 이자, 대출 이자하고 이제 매달 내는 이자하고 그 다음에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갖고 그게 지금 금리가 낮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출 이자가 지금 나중에 금융 시간에 이야기하겠는데 지금은 이자만 갚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금은 나중에 갚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내는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 그러면 이것보다 이게 월등히 싸.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는 게 이익이요, 손해요? 이익이요. 그러면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져요. 그 전세가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니까 갭 투자가 더 많아져. 네? 더 수요가 많아. 그러니까 집값은 덩달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근데 여기에 공급을 딱 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임대차 3법이야. 정책으로 3법으로 공급을 딱 모여놔버렸어요. 또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수요는 더 많아져. 공급은 줄어. 그 가격이 뭐예요? 폭등하면서 서울에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막 경기도 난리 난 거 아시죠? 예,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줄. 그러면 뭐가 꺾이면? 전세가 꺾이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잘 보세요. 핵심은 전세 가격이 이 지역에서 그거 잘 보세요. 전세 가격이 지금 꺾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볼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아까 이제 그대로 놔두면은 전세가 계속 이제 많아지는데 그럼 꺾이려면 전세 수요가 많아져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적게 하려면은 월세보다는 이 부담을 크게 하면 돼.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이제 금리 올라가기 시작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정부가 정부 다 알아요. 아니까 이걸 높게 하는 방법이 나. 요즘 신문에 볼 줄 압니까? 아, 이제 전세 대출에서 원금의 5% 이상을 원금을 갚도록 하겠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걸 왜 했을까?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원금을 갚도록 했을까? 바로 그 전세를 대출받는 사람의 부담을 늘려서 전세로 가는 것이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 전세를 못 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씩 커지면서 전세로 사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전세 수요자가 뭐 해지고 줄면 전세 가격이 꺾이겠죠. 그런 거 그게 언제쯤이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근데 내년은 괜찮다. 왜?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때는 떨어지면 안 돼. 여든 야든. 예. 그러니까 내년은 괜찮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떨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그러니까 어떤 나타난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우리가 한번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잘 읽고 장기적으로는 뭘 읽을 거고 시장, 수급, 수급을 읽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여기서 하자. 그냥 첫날이어서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는 문제여서 한번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응용과학의 의미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응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론과 실무가 들어가는 걸 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학은 이론만 따지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실무를 따지는 거니까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이 아니고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에요. 이게 응용과학이라는 말은 지금 TV에 나올 뉴스에 있는 말이 내가 무슨 말인가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랑 공부하면 TV가 들리기 시작해. 우리 주부들. 야, 저게 들리기 시작해. 요소수 문제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는가?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 나중에 가면 갈수록 TV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경제에 대한 뉴스를 이제는 채널을 이제 드라마에서 경제 방송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채널을 무슨 방송으로? 경제방. 그래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에 관련된 생각으로. 그러면 또 이제 점점 학개론 공부가 편해져요. 그래서 가격 내지는 가치에 관한 생각을 경제적이다 이렇게 하자고요. 이거 하면서 그냥 제가 첫 시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경제 그럼 뭐 따지는 거? 가격 내지는 가치에 관한 생각이고 둘 사이의 식은 어떻게 한다? 아까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한다? 오차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경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 그러면은요 기술 옆에다가 두 개를 적으세요. 뭐냐면은 물리적이라는 말하고요 기능적이라는 말을 적으세요. 최근 기능이라는 말이 없어요. 경제는 가격 내지는 가치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은 권리를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률은 권리 따지는 거, 경제는 가격 내지는 가치를 따지는 거, 기술 그러면 두 개의 단어가 포함된 겁니다. 물리적, 기능적. 그러니까 물리적, 기능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기술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옛날에 나온 건데 어떻게 물었냐면 이렇게 나와요.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 관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맞아 틀려? 틀리죠. 무슨 내용? 기술적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말은 어디에 포함된 말이다? 기술에 포함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느낄 때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제가 외관상이다 이렇게. 항상 개론에서 물리적 이런 말이 나오면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다시 외관상을 뭐라고 하자? 눈에 보이는 거. 앞으로 물리적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물리적 그러면 뭐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거다. 그렇게 풀어가요. 그러면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유형이 이거 이런 거 아니겠죠. 아까 물리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형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유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두 개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뭐라고 하고? 무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과 경제는 뭐라고 하고? 무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은 뭐라고 한다? 이제 유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물리라고 한다면은 기능이라는 말은 그냥 느낄 때 이게 무슨 말인가는 뜻은 의미가 없고요. 느낄 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의 기능 그러면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하는 역할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기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법률은 권리 따지는 거, 경제는 가격 내지는 가치 따지는 거, 기술은 물리적 기능적인 생각 합쳐진 건데 이 세 가지의 생각을 합쳐갖고 뭐라고 하자? 복합 개념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복합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복합은 종합적인 생각인데 법경기를 복합 개념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부동산의 개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에 이제 이 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부동산 개념을 부동산을 생각할 때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두 개로 하자고 그랬죠. 하나는 땅하고 하나는 뭐라고 한다?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을 딱 보세요. 우리 학원 건물에 밑에 땅이 있죠? 그럼 건물이 있죠? 그러면 학원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에요. 이 학원을 바라볼 때, 자, 여기서 이거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생각? 누구 것이라는 건 뭘 물었어요? 소유를 물었잖아요. 법적인 생각. 이거 학원 건물을 보고 누구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슨 생각을 말한 거다? 법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건물을 물었어요. 무슨 생각? 경제적 생각. 이거 무엇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예요? 기술. 이게 상가냐? 아니면 거주냐? 뭐 이런 거 있겠죠? 공장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이거 누구 것? 그러면 소유권으로 생각했다. 법률적 생각. 그 다음에 얼마짜리냐? 가격을 물었다. 경제적 생각.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엇 하는 거냐? 기술적 생각. 하나의 건물 안에 세 가지의 생각이 있다. 무슨 개념? 복합 개념. 느낌이 와요? 그게 복합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복합 개념 그러면 이 생각을 딱 잡고 여기서 이제 다른 말이 딱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한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그럼 쉬워요. 이제 이런 말들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자꾸 반복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만들 때는 이런 말을 갖다가 하나씩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복합 개념이 나오면은 항상 이 말하고 짝이 되는 단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게 복합 부동산이에요. 이게 복합 개념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란 말을 하나 이제 짝으로 만들어요. 책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적이기 때문에 인문석이는 이런 말들을 뺐는데 복합 개념하고 짝이 되는 단어를 뭐 하나 알자고요? 복합 부동산. 자, 그러면은 아까 복합이 무슨 말이라고요? 종합. 아까 개념 그럼 뭐라고 한다? 생각. 세 글자. 법경기. 아까 세 글자 법경기. 앞으로 복합 개념 그럼 법경기 이렇게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다시요. 복합 개념 그럼 뭐라고 한다? 법경기. 예. 그러면 부동산은 뭐과 뭐? 앞으로 토건. 예. 토건 이렇게 하자고요. 예. 토지와 건물 토건. 부동산 그 뭐라고요? 토건.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밑에 땅하고 건물하고 물건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제가 하나냐 두 개냐 모를 때는 등기를 갖고 따져요. 등기가 어때요? 따로 나요? 같이 나요? 따로 나오죠. 따로 나오죠. 그럼 물건 하나 두 개? 두 개. 자, 물건이 두 개야. 근데 우리 물건 팔 때 보면 땅과 건물을 같이 팔잖아. 그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토건을 일체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하자? 부동산이라고 하자.
그러면 복합부동산 그럼 뭐라고 한다? 토건이 뭐 할 때? 일체로 거래할 때를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자. 다시 의미 들어왔어요? 다시. 그러니까 복합 개념 그러면 법경기를 말하고 복합 뭐라고요? 부동산은 토건을 말한다. 다시 복합 개념은 뭘 말한다? 세 글자 법경기. 복합 부동산은 두 글자 토건. 예, 그 두 개 의자는 거예요. 다시 복합 개념 세 글자 법경기. 그다음에 개념 복합 부동산 두 글자 토건. 예.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 자, 뭐냐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거래할 때를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꾸지. 맞다 틀렸다? 틀렸다.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막 헤매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런 문제가 수없이 나오는데 7월 달, 8월 달에 가서 헤매고 있는 거라 그냥 그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난 말이에요. 다 끝난 말.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요. 복합 개념 그러면 세 글자 법경기. 복합 부동산 두 글자 토건. 이거 바꾸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부동산이 원래는 두 개인데 이걸 일체로 할 때는 복합 부동산이라 하고, 근데 개념 그러면 생각이고 세 가지의 생각을 우리는 말하고, 누구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슨 생각? 법적인 생각. 얼마짜리냐 묻는다면은 경제적인 생각. 무엇 하는 거냐 묻는다면은 기술적인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을 건물 안에 이제 부동산을 바라볼 때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부동산 학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생각 가운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가격이죠. 그래서 부동산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딱 풀어갈 거예요. 가격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공급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돈을 통해서 물건을 나눠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투자는 돈을 버는 거야. 금융은 돈을 빌리는 거야. 평가는 돈의 가치를 찾아내는 거야. 나중에 활동은 돈의 가치를 올리는 거야. 결과적으로 결국 다 무슨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민법에서는 법이 중요하겠죠. 민법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법. 이제 나머지 과목은 다 법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개론은 학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과 학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수험자들을 보면은 어떤 분은 민법을 조금 편하게 느끼고 학을 어렵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학이 편하고 민법을 어렵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성격의 차이예요. 성향의 차이인데 법은 딱딱 떨어져. 그러니까 성격이 완벽주의에 가까우면은 법이 좀 나아. 딱딱 그래요. 뭔가 막 완벽하게 가는 사람 법이 딱. 근데 학은 두루뭉실하거든. 이게 두루뭉실한 게 표현이 또 여러 개야. 아까 뭐라고 했죠? 원리, 법칙, 이론,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쓰는데 어떨 때는 수요공급 이론으로 나왔다가, 어떨 때는 수요공급 법칙으로 나왔다가, 어떨 때는 수요공급의 원리로 나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왜 하나로 쓰지 막 여러 개 나오냐 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그래서 개론은 단어로 가면 안 되고 의미로 가야 돼. 다시요. 개론 뭘로 가야 된다고요? 의미로. 그래서 그 말의 뜻을 내가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서로 의견을 모아가면 돼요. 그래서 첫 시간에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풀어갑니다. 그 중에 법적인 걸 또 이제 풀어가자고요. 아까 법률은 권리 따지는 걸로 하자고 그랬어요. 권리의 핵심은 소유권이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소유권은 무슨 뜻이다? 내 마음대로 사수처하는 거다. 이렇게 하자고요.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인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를 가지고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소유권은 무조건 무슨 소유권이다? 상대적 소유권이다. 왜? 공적 제한이 있어서. 공적 제한은 왜 필요하다? 부동성, 부증성? 부증성. 예, 부증성. 이렇게 하면 하도 들어서 찍으면 답 아닐까?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는요. 지금 제가 무한반복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상대 소유권인데, 근데 이 소유권을 어디서 딱 정해놨냐면 민법에서 정의를 해놨어요. 소유권은 어디서 정의를 했다고요? 인정을 해준다고요? 민법이다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민법의 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막판에 우리 법대로 하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그게 민법이죠. 그래서 이 소유권은 어디서 정의를 했느냐? 민법에서. 우리는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뭐냐라고 하는 걸 법으로 딱 정해놨는데 그게 책에 이제 21페이지에 이제 1번의 기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에서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정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의 그러면 좁은 의미 그런 뜻이에요. 협의는 뭐라고 한다? 좁은 의미. 그럼 협의가 있으면 광의가 있겠죠? 협의가 있으면 나중에 이것에 밑에 이제 광의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넓은 의미 그런 뜻이에요.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제가 기억 협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광의 이제 이런 말을 풀어갈 거예요. 그러면 협의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인데 민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다시요. 협의의 부동산은 뭐과 뭘 말한다?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모의고사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넘어가더라고. 토지와 건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다. OX. 토지와 건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OX. 답은 X. 아니 다시 제가 뭐라고 해요? 토지와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OX. X. 아니다니까. 정착물만 협의라고 한 거야. 정착물 대신 건물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법이니까 법은 그대로 가야 돼. 법조문에 토지와 정착물을 협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하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다시요. 토지와 정착물을 이제 땅 위에 있는 정착물을 뭐라고 한다? 협의라고 했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거 무엇을 따지기 위한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소유권을 따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민법에서 뭐냐면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뭘 따지기 위한 거라고요? 소유권을 따지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땅은 어디까지가 내 거냐 이거지. 땅이라는 것은 쭉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쭉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그걸 이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줄을 딱 그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필지라고 한 거죠. 줄근 걸 뭐라고 한다? 필지. 필지 해놓고 거기다가 숫자를 딱 넣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번으로 구분된 땅을 뭐라고 한다? 소유권을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땅의 번지가 왜 필요해요? 여기서 번지와 지번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번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번지. 법적인 용어는 지번이고요. 행정상에서는 번지라고도 하고.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지번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나 번지 나와도 뭐 틀리지는 않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숫자를 부여했느냐를 이제 공부하는 게 나중에 지적법에서. 어떻게 나누어 갖고 숫자를 어떻게 넣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목이 2차 과목에 지적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번으로 구분된 땅을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하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필지로 구분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니까. 필지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필지는 법률적 생각, 경제적 생각? 법률적. 이것도 시험 문제죠. 다시요. 필지는 무슨 생각에서? 법률. 지금 법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로.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소유권이고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지번으로 구분된 땅을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하자. 그래갖고 땅의 구분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옆으로는 소유권을 뭘로 구분했다고요? 지번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지번은 왜 있어야 돼요? 땅에 번지가 왜 있어야 돼?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치, 두 번째는 권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땅이 누구 것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번을 해놨죠? 그러니까 권리를 하기 위해서 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는 번지가 있어야 어디에 있는 땅인가 이렇게 편지가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위치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세요. 다시 지번은 무슨 목적으로? 권리 나타내기 위해서. 예? 누구 것인가 뭘 표시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뭘 나타내기 위해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번으로 내 것이다라고 표시하는 걸 등기라고 하죠. 예,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라고 한다. 이게 등기를 나중에 민법에서 공시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등기를 뭐라고 한다? 공시제도. 공시제도가 무슨 말이에요? 예, 공적으로 알리는 거다. 이거 이제 당신 겁니다라고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제도. 예? 등기라는 걸 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땅에 이게 땅이라는 것은 등기라는 걸로 내 걸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책은 내 거라는 걸 뭐라고 해요? 점유라고 하죠. 이거 내 거다 이거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점유 그럽니다. 다시 이거 동사는 뭐라고 한다? 점유. 나중에 민법 시간에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점유. 예, 내 거다 점유라고 해요. 땅은 아까 뭘로 내 거라고 알린다? 등기. 예,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토지는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시험 문제. 부동성, 부증성? 이제 헷갈리지. 다시. 땅은 등기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 왜 등기라는 방법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성이냐, 부증성이냐. 이게 이제 어렵죠. 아까 부증성은 무슨 말? 만들 수 없다.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공시제도는 부동성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땅을 샀는데 땅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땅 들고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내 거라는 것을 이제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알린 거다. 그러니까 땅에 등기가 있는 것은 부증성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부동성이다. 이게 이제 가장 고난도 지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약간씩 이렇게 맛을 보이는 건 이게 개론이구나라고 이렇게 원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가면은 그 상당히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씩 제가 풀어갈 건데 다시요. 땅은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구분된 땅을 뭐라고 하자? 필지, 지번으로 구분된 것이 소유권이다. 예,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번은 번지가 있는 이유 이 두 개 알아두세요. 하나는 뭘 나타내고 위치, 또 하나는 뭐다? 권리다. 이제 이 정도 하고 이거 뒤에 말은 나중에 할게요. 예, 아마 유튜브 하면 여기에서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절대적 소유권, 상대적 소유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될 거고 어떻든 지번으로 구분된 땅은 필지다 이 정도 하고 소유권을 구분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땅의 소유권은요 옆으로는 등기로 했는데 위 아래도 소유권이 조금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니? 이제 위에도 소유권이 있고 밑에도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당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익이 있는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할 때 옆으로는 뭘로 구분을 했다? 지번으로. 그리고 구분된 땅을 필지라고 한다.
그런데 그 소유권은 위에도 있고 어디도 있다? 밑에도 있다. 이게 위에 있는 걸 이제 무작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상하라고 해서 위에 있는 권리를 공중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옆으로 있는 권리를 지표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권리를 지하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지중권이라고 해요. 다시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옆으로는 땅을 뭘로 구분을 했다? 필지로 했다. 그리고 구분된 걸 지번으로 구분을 했다. 여기까지 하고 근데 그 소유권이 땅 위에도 미치고 밑에도 미치는데 위에는 권리를 뭐라고 하자? 공중권 그럽니다. 이거 공중권 해야 돼요. 지상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한다? 공중권. 그 다음에 옆으로는 뭐라고 한다? 지표권 해야 돼요. 밑에는 지하권 해야 돼요. 그래갖고 세 개를 합쳐서 3차원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개를 뭐라고 한다? 3차원. 그리고 입체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입체적이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온 거니? 우리의 소유권은 평면적이다 그러면 틀리고 뭐라고 한다? 입체적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지금 협의를 땅까지 해야겠어요. 예. 세 번째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지금 했던 말 정리하고 쉬었다가 오늘 뭐 복합 개념 다 설명하면 될 것 같네.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다시 한번요. 지금 이제 복합 개념 그럼 뭐라 뭐 저기 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서 하면 돼. 복합 개념을 뭐라고 한다? 세 글자. 법경기. 법은 뭐 따지고 권리. 예? 핵심은 소유권. 소유권은 두 개. 절대적 상대냐? 상대적. 왜? 공적 제한이 있어서. 공적 제한이 무슨 말? 국가의 권한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은 다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서 소유권을 이야기했다? 민법. 민법에 한 걸 협의라고 한다, 광의라고 한다? 협의. 근데 지문에 민법에서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다시 민법에서는 무슨 부동산을 말한다? 협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의 부동산은 뭐과 뭘 말한다?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러면 땅은 옆으로는 어떻게 구분했다? 필지다, 지번이다 이렇게. 그리고 위아래도 권한이 미친데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하자? 공중권, 옆으로를 지표권, 밑에를 지하권 합쳐서 뭐라고 하자? 입체적 또는 3차원으로 형성된 것이 우리의 소유권이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술 이렇게 보자고요. 쉬었답니다.